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스테디셀러인 8단어입니다. 지은이는 박웅현, 펴낸 곳은 북하우스 출판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8가지 단어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또 젊음에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 봐야 하는 8가지의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8가지 키워드는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인데요. 이 단어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8단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며 클래식을 궁금해하며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전인미답의 길을 가자.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길이 있기에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말라고도 강조하는데요. 책 한 권으로 몇 편의 강의로 변하거나 정리가 될 만큼 우리 인생은 시시하지 않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무시해야 할 것들은 무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바란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광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인문학적 깊이와 사람들 마음에 울림을 남기는 광고를 만들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광고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고 또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작가의 책 중 책은 돕기다와 8단어, 책은 다시 돕기다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은 책들인데요. 일상의 사소함에서 끌어올리는 삶에 대한 작가의 통찰에 깊은 감명과 인상을 받고 때론 힘을 얻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조금 더 올바른 시각으로 삶을 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조금 더 올바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글이 있어 소개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시길, 정답을 만들어 가시길, 내일을 꿈꾸지 마시길,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니 남을 부러워 마시길,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길, 당대는 흐르고 본질은 남는 것, 멘토를 맹신하지 마시길, 모든 멘토는 참고 사항일 뿐이니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단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길,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올바른 재판관과 상의하며 당신만의 인생을 또박또박 걸어가시길, 당신이란 유기체에 대한 존중을 절대 잃지 마시길.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은 책인데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낭독만 허락되어 아쉽습니다. 책으로 한번 접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낯설게 보기에 기적. 이 단어가 저를 먹여 살렸다고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견을 통해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일 행복한 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나이 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축복이고 강물도 기적이에요. 반나절 만에 꽃을 피어올린 매와 봉우리를 봤을 때 정방형으로 올라오다가 귀엽고 흰색 꽃이 올라오고 그러다 주황색이 나오고 그러다 향이 가득한 나리꽃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 란타나라는 작은 꽃이 7가지 색을 가지고 아침 점심마다 색깔이 변해 나가는 걸 봤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황홀한 순간이지요. 이 기적을 뒤늦게 발견해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건 조금씩 보는 눈이 커지고 볼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개꼬리와 토끼 주둥이 봐.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 라고 한 고운 시인처럼 경지에 오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개꼬리, 토끼 주둥이 그 오묘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큰 희열로 느껴질 정도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시를 쓰든 말든 광고를 하든 말든 창의적이 되든 말든 다 떠나서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곧 풍요니까요. 그래서 인문이라는 단어는 법학, 의학, 과학, 물리학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한 상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게 봐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인 게 인생이더라. 여러분들보다 몇 년을 더 산 저의 덕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이고 아무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왜 그 순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고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별로 중요치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은 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어요. 순간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그 순간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순간에 합의되는 것이고 내가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에 합의되는 것이에요. 제가 책은 돕기다를 썼던 가장 큰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것들은 많은데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제가 뭘 창출하겠습니까? 다만 내 주변에 널린 수많은 좋은 텍스트들을 찾아낸 눈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죠. 좋은 것은 이렇게 많은데 보는 눈이 없으니 텍스트를 중심으로 견을 이야기한 것이 책은 돕기다 였다면 이번에는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촉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안도연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듣고 울죠. 그 사람이 덤덤한 사람의 삶보다 풍요롭다는 것에 저는 완전히 한 표를 던집니다. 4명이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사람과 창밖 좀 봐, 가을비가 내린다 하는 사람의 삶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순간을 온전히 살려면 촉수를 예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5개의 촉각을 가진 동물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처럼. 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욕심을 부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미친 개에게 쫓기듯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도망가느라 뛰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쫓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살면 되니까요. 호학심사,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심사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본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피천득 선생이 딸에게 이른 말처럼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삶. 어느 책에서 참된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끝까지 탐구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거리의 풀 한 포기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간장게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본 순간들이 모여 찬란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